오늘은 우리를 자주 괴롭히는 감정, 비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새 차를 자랑하고 있죠. 그걸 보는 순간 나의 하루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왜 저만큼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부족할까? 이런 감정, 바로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비교는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요? 우리는 비교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혹은 비교를 삶에 도움이 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심리학, 철학, 뇌과학, 그리고 실천 방법까지 균형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비교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1954년 심리학자 패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판단할 때 타인을 참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스스로를 평가하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곧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시험 점수가 75점이라면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90점을 받았으면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죠. 60점이면 나 잘했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인을 통해 나를 규정합니다. 이 과정은 생존에도 필요했습니다. 예전엔 무리 속에서 잘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비교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존재의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비교 자체가 아니라 비교의 방향과 태도입니다. 비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향 비교.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볼 때입니다. 감탄하거나 자극을 받기도 하지만 질투나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죠. 다른 하나는 하향 비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입니다. 안도하거나 우월감을 느끼게 되죠. 이 두 비교는 정반대의 감정을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비교는 상향 비교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SNS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SNS에 가장 빛나는 순간만 올립니다. 근사한 음식, 예쁜 장소, 멋진 외모, 성공한 모습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일상과 비교합니다. 비교 상대가 현실이 아니라 연출된 이미지가 된 거죠. 그 순간 내가 가진 건 초라해지고 타인의 삶은 부럽게만 보입니다. 이쯤에서 물어봐야겠죠. 내가 비교하고 있는 저 모습 진짜일까?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순간 타락한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 인간은 평화롭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생기고 타인의 시선이 생기면서 인간은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나는 나를 잃고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측정하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즐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비교는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욕망이 투영된 거울로 상대를 보게 되죠. 친구가 외제차를 샀다는 SNS 사진을 봤다고 해볼까요? 그 친구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모릅니다. 그가 빚을 냈을 수도 있고 관계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실제라고 착각합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비교는 누구의 기준인가? 그 기준은 내 삶에 진짜 필요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비교는 통찰이 됩니다. 비교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보상 회로가 있습니다. 잘했을 때, 인정받았을 때, 성공했을 때 이 회로가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쾌락을 주는 물질이죠. 하지만 동시에 더 원하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즉, 도파민은 기대와 중독의 출발점입니다. 비교는 뇌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남이 잘난 걸 보면 내 뇌는 위협을 느끼고 그걸 따라잡으려는 자극을 만듭니다. 나도 저만큼 돼야 해. 저걸 가져야 해. 이런 욕망이 폭발하죠. 특히 SNS는 자극의 폭탄입니다. 도파민 회로를 계속 건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자극에 둔감해지고 더 큰 비교, 더 자극적인 삶을 찾아 헤맵니다. 이걸 보상 민감도 저하라고 합니다. 이제 평범한 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늘 비교하고 늘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뇌는 말해줍니다. 비교는 현실보다 자극에 반응하는 회로다. 그리고 그 회로는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비교의 진짜 문제는 기준입니다. 남을 기준으로 하면 내 삶은 늘 불안정해집니다. 남이 나보다 앞서면 괴롭고 내가 앞설 땐 안도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 남이 내 감정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비교는 삶의 방향을 외부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결국 나는 나를 잃고 남의 인생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럼 비교하지 말아야 하나요? 비교 없이는 성장이 없는 거 아닌가요? 비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요. 하지만 비교의 방향을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첫째, 남과 비교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1%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감탄은 해도 질투는 하지 마세요. 감탄은 나를 넓히고
질투는 나를 갉아먹습니다. 셋째, SNS 사용을 줄이세요. 30분 이하로 제한하거나 비교 자극을 주는 계정은 과감히 끊으세요. 넷째, 나만의 가치 기준을 세우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외부 기준 대신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는 연습입니다. 다섯째, 비교 감정을 성찰의 질문으로 바꾸세요. 나는 왜 저 삶이 부러운가?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가치는 뭘까? 질문하는 순간 비교는 괴로움이 아니라 통찰이 됩니다. 오늘은 비교가 우리를 왜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비교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를 멈출 수 없다면 비교를 주체적으로 다루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힘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식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할 시간에 나와 나를 비교하세요. 그때 비로소 삶은 주체가 됩니다.